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김문수 장관, 이분이 과연 대망을 얻을 것인지, 대망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언론사들이 일부러 기피하는 겁니다. 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기피하는 거예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만 나타나죠. 이때는요, 한국 갤럽은 여론조사하는 방식이, 미리 이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지지하십니까가 아니고요. 그냥 무작위로,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그냥 이렇게만 물어요. 사람들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직접 불러야 돼요. 이재명이다, 한동훈이다,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김문수 장관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김문수가 갖고 있는 잠재력, 제가 볼 때는 엄청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나이가 많다는 것, 요거 하나만 유일한 단점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나이도요, 뭐 그렇다고 80대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 한국 갤럽에서 김문수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물경 5% 가까이 이제 된 겁니다. 5%. 한국 갤럽에서 그 정도로 나올 정도면요, 이거를 일반 다른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제시하고 뭐 한 8명 정도 이렇게 제시하고요, 김문수라는 이름을 거기 넣어주게 되면 저는 단숨에 10% 넘는다고 봐요. 단숨에. 저 확신합니다. 10% 바로 넘어가요. 김문수 이분이 사실상 대선 주자로 그동안 취급 안 됐잖아요. 뭐 이제 흘러간 물이다. 이제 뭐 김문수 시대는 끝났다. 야인으로 살다가 이제 그렇게 끝나겠지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들고 열심히 운동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픽업이 되면서 경산의회 위원장,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엄청난 어떤 그 국회에서 그 발언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이런 말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어떤 대일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그 역사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이제 용기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지금 소위 대선 주자급에 있는 인물들 중에, 보수 이제 인사들 중에 김문수 장관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못해요. 심지어는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조차도 자기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장관의 그 역사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더군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전부 이랬죠. 홍준표도 그럴 거고, 오세훈도 그럴 거고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 다 일반적인 한계죠. 그게.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거짓 역사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조작된, 왜곡된, 선동된 역사라도 일단 뭐 대세가 그쪽으로 흘러갔다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몸을 의탁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편안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런데 용기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작금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가, 예전부터 제가 용기라고 했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역사를. 이 좌우 대결, 뭐 국가적 여러 가지 어젠다 이런 게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나라를 과거처럼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뚜렷한 어떤 그런 역사관을 갖고 정의관, 그리고 그걸 용기를 갖고 이제 그런 것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대통령을 전 원합니다.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적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렇다고 제가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구나, 김문수를 뭐 빨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김문수 편입니다. 이번은 앞으로 뭐 오세훈 이야기도 할 거고, 뭐 홍준표 이야기도 하고 뭐 많이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그 사람 지지한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수 이분의 장점이 제 눈에는 확연히 이제 드러나고 있다. 김문수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지금 말한 이런 선명한 역사관, 그리고 용기, 그리고 과거 어마어마한 어떤 투쟁력, 이런 것들이죠. 전설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입니다. 노동계에서 말이죠. 김문수에 비견될 인물이 이제 거의 없다 할 정도죠. 그래서 이 좌파들도 함부로 까지를 못해요, 김문수를.
워낙 과거에 그들이 볼 때는 뭐 감히 이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 갔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국회의원도 3번 했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시장보다 더 알아주는 게 경기지사 아닙니까? 경기지사를 2번 했죠. 그것도 한 번은 말이죠. 유시민하고 붙어서 이겼어요. 유시민하고 붙어서. 거기다가 노동운동의 그런 어떤 화려한 이력을 또 갖고 있죠. 뭐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이들이 한때 우상처럼 존경한 인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인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비중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그만한 어떤 대접받는 사람이 과거 경력을 비춰서 보면요. 없을 거예요. 소위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스토리텔링. 과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기 대선 주자급들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뭐 가정적으로는 생활적으로는 뭔가 이야기할 게 있겠죠. 그렇지만 뚜렷한 족적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 그냥 엘리트잖아. 그냥 그런 순탄한 그냥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이야. 그냥 그걸로는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약해요. 이재명한테 못 미칩니다. 이 견져 보면 홍준표도 저기 오세훈도 다들 그 개천 출신이잖아요. 어릴 때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어떤 정신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국가적 어젠다와 맞물려 있는 그리고 국가 비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없어요. 그분들도. 그냥 검사하고 한 사람은 뭐 변호사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잘 풀린 케이스들이죠. 전부. 그런 거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약해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가 없어요. 과거가 없다니까. 그냥 검사했다. 조선제일검이다.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검사라는 게 뭡니까? 결국 사람을 이렇게 징치한 어떤 그런 직업만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약점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장점도 많지만 이미지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한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 재료가 너무도 빈약한 거예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과거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데 홍준표나 오세훈은 그래도 경력이 워낙 화려하니까 그 경력에서 오는 또 뭔가 장점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요. 현재 여권에서 과거 좌파에서 이제 우파로 넘어온 어떤 그런 인물이지만요. 가장 무궁무진한 무진장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분이 김문수입니다. 또 김문수의 또 최대 장점 중에 한 개가 뭔가 하면요. 경기도지사를 2번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권의 최대 약점이 뭐예요? 수도권에서 약한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경기도거든. 옛날에 경기도는 반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보수 쪽에서 많이 당선됐죠. 남경필도 뭐 거기 당선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손학규 뭐 저기 이인재 뭐 전부 이게 이제 이쪽 보수 쪽에서 당선된 사람들 아닙니까? 김문수는 2번 됐고 말이죠. 저쪽은 이재명하고 임창열 뭐 이렇게 몇 명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이 경기도는 물이 좋았거든. 그런데 이 경기도가 지금 뒤집어졌어요. 제일 나쁩니다. 완전히 여기는 그냥 험지 중에 험지가 됐죠. 근데 김문수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통해요. 나이가 있어도 과거에 경기도지사들 중에 가장 잘했다 그래요. 경기도민들이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판결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업적만 딱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이재명에게 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도 경기도지사 했잖아요. 그거 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퍼주기 했죠. 무슨 지역 화폐라 그래가지고 돈 퍼주는 건 열심히 했죠.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희한한 일들만 벌어졌잖아요. 성남시장 뭐 경기도지사 할 때 뭐 거기다가 대북 송금권 이런 거 그런 것만 잔뜩 지금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이번은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일했다라는 거 업적 이런 것만 쫙 있는 거야. 다른 지역 사람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안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지대에서 김문수가 통할 수가 있다. 경기도에서 통하면 서울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그게 다 알아요. 전부. 일 잘한다라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장점인 거야. 그리고 김문수는 어떻게 보면 독보적입니다. 여권 내에서 저런 스탠스를 갖는 유일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분이 또 다른 어떤 큰 장점 중에 하나가 TK 출신이잖아요. 영천 출신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대구 경북에서 이 사람이 그 TK라고 인정을 그동안 잘 안 했죠. 뭐 경기도지사를 했고 또 국회의원도 부천에서도 3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경기도 쪽에서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이제 대구 경북 사람들이 볼 때는 남처럼 보였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 관련 발언 그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되어 가지고 대구 경북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김문수가 뜰 거예요. 대구 경북에서. 대구 경북 뜨면 부울경도 뜹니다. 같이 따라와요 거기. 그래서 그동안 대구 경북 뭐 부울경 이쪽이 영남이 무주공산이었잖아요. 무주공산.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었거든 거기를. 그래서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그 이제 혜택을 입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지지율이 많이 빠지죠. 대구 경북에서. 부울경에서도 많이 빠집니다. 이재명보다도 훨씬 떨어지잖아요. 저는 이게 심상치 않은 변화라고 보거든. 심상치 않은 변화. 그리고 김문수 이분은요. 나이는 많지만 신인 같아요. 제가 볼 때. 나이가 많은 올드한 신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 대선 주자로 대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새로. 신인이야 신인. 나이 많은 신인인 거야. 그래서 이 신인 효과도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어떤 그 역사관 그리고 자기 나름의 정치관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거를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선명한 우파들이 또 일부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또 화답을 할 수가 있다. 김문수 이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야권이 엄청나게 견제한다라고 보거든요. 엄청나게 견제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하고 너무도 비교돼서 그래요. 이게 이재명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이재명이 천적이다. 이재명의 상위 클래스 업그레이드판이 김문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걸어왔던 길 그 앞에 김문수는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으로 보더라도 이재명은 운동권도 아니잖아요. 김문수하고는 비교도 안 돼. 노동운동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재명은 과거 그냥 막산이야 막산이. 그리고 경력을 보더라도 뭐 성남시장 2번 뭐 경기지사 뭐 한 번, 국회의원 2번인데 그것도 김문수 지사하고 김문수 장관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 그리고 청렴성, 도덕성 이거는 더더욱 이제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3대 청백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최근에. 놀랍게도 그 3대 청백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김문수입니다. 너무도 청렴하고 청빈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대선 주자급들 중에 그 집안 가족까지 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이 김문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을 틀면 틀립니다. 홍준표도 틀리니까 틀리는 게 있었잖아요. 오세훈도 틀면 틀리는 게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보면 틀 게 많아요. 보니까 지금. 근데 이 김문수 이번은 틀 게 없어요. 사실은. 틀면 손해입니다. 오히려. 트는 쪽이 오히려 욕본다니까. 거기다가 이분이 또 이 파괴력, 추진력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차돌 같은 그런 매운맛이 있어요. 그냥 신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위 이제 대중정치인으로서 뭐 이렇게 막 쇼하고 이런 걸 못해서 그렇지 묵직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하고 너무도 비교되는 거야. 이재명은 완전 그 반대에 있는 인물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반대에 있는 인물. 같은 길을 비슷하게 걸어봤어요. 경기지사도 같이 했기 때문에. 한쪽은 그야말로 이제 모범생이면서도 그냥 애국심 가득한 사람. 이쪽은 그 반대적 속성을 갖고 있죠. 포퓰리즘에다가 그냥 나쁜 짓은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걸려있는 재판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완전히 이재명 잡기 위해서 그냥 하늘이 지금 안배한 인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럼 경기지사 그게 그런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중수청 그러는데 진짜 중수청에서 통하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통해야 됩니다. 아무튼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뭐 오늘 각 잡고 한번 하는 것이지만 김문수 이야기는 제가 가끔씩 이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지지한다 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충분히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자, 이미자 이재명 대 김문수 게임이 안 되네. 진짜 뭔 소리? 자, 이재명 대 김문수 비교해보면 게임 안 돼. 도덕적 우위, 뭐 정혜중 대선 후보군 김문수 칭송, 이재명 겁내는 것. 사실 야권에서 진짜 겁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김문수 같은 사람. 털어서 먼지도 안 나고 이재명보다 모든 게 다 비교 우위에 있잖아요. 단 하나 나이가 지금 70대 초반인데요. 나이가 이재명보다 한 10살 많은 것밖에 없어요. 딱 그 차이야. 맞지요?
김문수 일제시대 우리 일본 국적 바꾸지 않는 한 국감 못 나와. 지금 보이콧하고 있죠. 김문수하고 해보니까 안 되거든. 아무리 사과하라고 해도 사과할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막 읍소를 하더군요. 제발 그 말을 철회해 주십시오. 사과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인정하겠다 그러는데 김문수 이분이 김 장관이 그걸 이제 허용 안 하잖아요. 정말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그냥 내려갑니다. 너무도 통쾌합니다. 시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어. 이런 느낌을 준 정치인을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전율이 오더라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자, 그리고요. 일제시대 우리 국적 일본 발언의 퇴장. 여당 이미 의결이 됐으니 달리 방법이 없어. 야당 더 이상 정의는 아니야. 복귀 힘들 것이다. 야당이 지금 김문수 이분이 거기 안 오는 걸 원해요. 아예 없이 하겠다라는 거죠. 김문수 이분으로서는 사실 편하죠. 그렇게 하면은 거기 국감장에 나가지 않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내는 거야 저 사람들이. 그리고 김문수 이분이 떠는 걸 저들이 극도로 끓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에는요 보수 쪽에서 영남 출신의 대선 주자가 없었다고요. 제대로 된 사람이. 만일에 이제 김문수에게 그런 효과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감당하기 힘들 거요. 상당히. 자, 25일 중앙감사도 장관 없이 진행된다.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더 이제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경기지사 시절에 누구처럼 뭐 대장동 파동이 있었나, 여사님이 누구처럼 뭐 먹혀갖고 쇠고기를 사 먹은 적이 있었나, 응? 정말로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경기노총, 경기 노동자들을 위해서 장학금 내놓고 경기 노동자들을 위해서 진짜 여러 가지 배려해주고 이런 부분에 누가 봐도 이재명하고 되면 안 되거든. 도덕적 우위. 김문수 지사가 금날만도 하지. 이재명 대 김문수를 한번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되네 진짜. 내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은 민주화 운동 때나 못 본 것 같은데 김문수 감옥 갔을 때 뭐 했을까? 하여튼 이재명보다 뭐든지 위야. 그래 겁내는 게야.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 누가 봐도 이재명보다는 도덕적으로 보는 뭐로 보는 우위잖아. 신의 좌표를 찍겠다고. 오늘 자, 뭐 이게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만 요 정도만 들어보죠. 자, 저들이 말이죠. 김문수 장관에게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입국 컷이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몇 번 겪어봤지만 번번이 깨졌잖아요. 저들이. 김문수를 거꾸로 몰아붙였지만 통하지도 않아요. 놀랍게도 그 후에 여론조사 보니까요. 김문수를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높더군요. 김문수 장관의 역사인식이 한 70% 정도 지지를 받더라고요. 저게 거구가 아닌 거야. 다수 사람들은 그때 우리나라가 없었다라는 걸 다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 해도 그게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 아예 이제 피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붙어 보니까 김문수라는 사람은 자꾸 커지잖아요. 볼륨이 자꾸 커진다고. 근데 가만 보니까 여권에 지금 누구도 이재명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을 만한 딱히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김문수는 조건 자체가 모든 걸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같다니까. 모든 게 다. 나이 많은 거 빼놓고는 다 그래요. 다. 능력도 그렇고 경륜도 그렇고 도덕성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지사로서도 비교해도 그렇고 청렴성을 또 이야기해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다 비교되는 겁니다. 역사관도 그렇고. 자, 어떻습니까? 자, 김문수란 분은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사라질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언젠가는 분명히 지금 제일 약점이 조선중앙통화 같은 이런 어떤 유력 미디어들, 제도권 언론 있잖아요. 여기서 김문수 장관을 기피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딴 거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이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다 일종의 카르텔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김문수 장관은 입장이 딱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불편한 거야, 이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들하고 같은 라인에 서줘야 되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고리를 풀어야 돼요.
어떻게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에서 정상적으로 대선 주자 대접을 해주게 되면 저는 바로 두 자릿수 나온다고 봐요. 김문수 장관은. 그 뒤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김문수 장관도 이제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략도 좀 필요하겠죠. 그들과 손을 잡는 어떤 그런 다소 유연한 어떤 자세도 좀 필요할 겁니다. 조중동의 지원 없이면 사실 어렵습니다. 보수에서는 조중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뒤를 받쳐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한동훈 대표를 밀고 있죠. 한동훈 대표를. 그렇다고 그게 확정적으로 미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대안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인데 확고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김문수 이분이 어떻게든 뚫고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 가지고 도저히 여론조사에 이제 이름을 넣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상황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이름을 넣어줬는데 지지율이 막 나오네. 자,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뭐 정치 뭐 평론을 하든 분석을 하든 정세 분석을 하든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가야지. 매일 비슷한 이야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